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화대 플랫폼 담당을 하고 있는 이동건입니다. 저희 2주 만에 저희가 이제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혹시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면 혹시 그 채팅방에 그 간단하게 네라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는 없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채팅창에 저희 목소리가 들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지 채팅창으로 잠깐 이렇게 톡을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디님, 앞에 집중하시죠. 네네. 네, 그러면 자, 모두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저희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 설명회를 뭐 준비를 저희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아서 진행하다 보면은 약간 좀 어설픈 게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2주 만에 이제 저희가 또 부랴부랴 이렇게 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2주 만에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12월 달 설명회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사실 12월 말에는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12월 말에 좀 휴가 좀 가고 좀 푹 쉬려고 좀 이 12월 설명회를 제가 좀 부득이 좀 2주 만에 좀 잡은 점 이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번 주에 또 그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그 수련이 그쵸. 김승환 선생님 모시기로. 그쵸. 저희가 또 마침 그 미국 수련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을 한 분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마침 이때가 일정이 가능하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일정에 맞춰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따가 저희가 소개를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3년차 이제 수련이 생활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따가 이제 저희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곧 접속을 하실 거예요. 저희랑 지금 시차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지금 주무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취침해서 이제 곧 그쵸. 일어나겠죠. 새벽 5시죠. 네, 그래서 곧 그분이 이제 접속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따가 또 그분과의 또 세션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저희가 그 설명회도 이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파트는 크게 네 가지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좀 진행을 좀 원래 순서에서 좀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때 이제 저희가 모시는 그 수련이 3년차 그 분께서 오신다는 거를 아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사전 질문을 저희가 좀 풍부하게 답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최대한 줄여서 제가 진행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Q&A 방식으로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질문은 내가 질문했던 건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혹시라도 저희가 답변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미흡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 또는 아니면은 마이크를 오픈하시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질문을 더 추가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파트로 나눌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직 의사분께서 직접 교육하는 과학 선행 수업 3주 특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국제의대 플랫폼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국제의대죠. 그래서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랑 트리니티 국제의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정말 간단하게 오늘은 신대님이 제일 시간 많이 뺏으시니까 제일 적게 줄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전 질의 중심으로 제가 Q&A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김수환 선생님 접속하는 대로 김수환 선생님과 함께 Q&A 세션을 좀 더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진행하는 이제 참가자분들 이제 그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는 현재 이제 국제의대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동건이고요. 그래서 현재 또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투자 활동과 그리고 또 교육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 이제 한국 쪽 마케팅을 총괄했었고요. 그리고 트리니티도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어가지고 오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저희 두 번째 이제 앞으로도 계속 모실 거이긴 한데요.
저희 또 옆에 계신 분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겠죠. 그래서 이 국제외대 쪽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신 신디리.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자기가. 네네. 한 6년 정도 세인트조지 국제의대 한국 담당자로 있었고요. 현재는 트리니티 국제의대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 정식적으로는 라이스톤의 미국 투자이민의 한국 담당 이사로 지금 현재 재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신디님께서 그 과거에 또 인연을 맺으셨던 분이 미국 수련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마침 제가 또 모실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될 분은 이제 김승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 수련이 지금 3년차 지금 하고 계시고요. 소아과 쪽 지금 레지던트 하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텍사스 주에서 이제 드리스콜 아동병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많은 그 국제대에 도전하신 분들을 봐왔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탑이죠. 이제 그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인간 승리. 맞아요. 우리는 이제 항상 얘기하죠. 인간 승리. 맞아요. 그래서 이 하버드대 졸업생도 가고 있는 국제대지만 정말 그쵸. 보건전문대에 나오셨지만 그 실력으로도 정말 그쵸. 정말 대단한 성적을 진짜 만드셔서 그쵸. 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정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그래서 굉장한 분을 오늘 또 모시게 돼서 저도 이제 영광이고, 오늘 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도전하시고 성공하신 분의 사례를 충분하게 좀 들어보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한국 국적으로 제2비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2비자로 모르고, 그래서 참 정보가 중요해요. 그렇죠. 모르고, 그때는 신디님도 없었죠.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제2비자로 했다가 아차, 제2비자가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H1 비자로 도전을 했는데 여러 번 떨어졌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공백 시간을 어떻게 이분이 그거를 이제 커리어를 또 쌓아서 다시 또 재도전을 2번씩 하셨었는지 이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참고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저는 제일 베스트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성공하신 분들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본인이 하시던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저 루트로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한국 담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SG도 초창기에는 아무도 한국 담당이 없었을 때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2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 보건부를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알고서 다들 이제 준비를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선배를 통해서 이제 제약을 이제 선배들 위해서 통해서 좀 그렇죠.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정보가 중요하다는 게 정말 저희도 몰랐었죠. 근데 그 뒤늦게 이렇게 제2비자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제2비자로 하려면은 굉장히 또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신디님을 통해서 이제 처음 이제 또 소개해 드릴 분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잠시만요. 자. 저희 소개해드릴 분은 이유리. 너무 아름다웠어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네. 자, 이유리 외국 변호사님이라고 이제 미국 담당을 하시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화여대를 졸업하셨고 현재 워싱턴 DC에 이제 라이선스 변호사이신데 지금 접속해 계세요. 이번에 도와주실 부분이 오늘 질문들이 그 비자 관련해가지고 영주권, 시민권, 뭐 매칭 여러 가지가 좀 몇 가지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요? 혹시 계신가요? 네,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유리 변호사님 계시면은 잠깐 마이크 오픈하시고 인사 잠깐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형님. 네, 들려요. 말을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한국에서 그 미국 그 이민 비자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한 변호사라서 오늘 그 질문 주시는 부분에 잘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Q&A 시간에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의대 트랙을 밟고 있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비자니까 오늘 이유리 변호사님의 또 그
정말 좋은 인사이트 있는 답변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그 혹시 그 메디컨설팅의 정구희 이사님 혹시 접속에 계신가요? 혹시 정구희 이사님? 지금 밖이라 제가 아, 지금 전화로 그러시구나. 통화로 좀. 여보세요? 네, 네. 이사님. 네, 아, 네, 저 들어와 이사님. 있어요. 혹시 그 잠깐 그 지금 메디컨설팅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그 현직 의사가 진행하는 선행 수업 잠깐 소개 네, 가능할까요? 네,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 참고로 그 2019년도 1월 달에도 그 SGU 입학생이나 입학 희망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3주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미리 설명드린 이유가 그 SGU나 아니면 이제 국제의대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그 영어로 이제 그 의대 과정을 준비할 그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한번 기획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의대를 막상 입학하기 위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국제학교 다니시는 학생분들이 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이번에도 기획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 메디컨설팅의 정구 이사님이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정구 이사님 이 트랙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번 겨울에 그 특강으로 진행되는 선행 수업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요번에 계획하고 있는 수업은요, 고등학생 대상의 수업과 그 대학생들, 한마디로 요번에 이제 의대를 진학하려는 예과 학생들이나 본과 진학 학생들을 위한 그 트랙으로 두 트랙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선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이 선행 수업의 중요한 거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의대에 들어가면은 MCAT이라는 시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MCAT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학부에서의 GPA로 연결되는 거고, GPA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학부 내에서의 제너럴 캠, 바이오,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수업들이 또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GPA가 잘 나오겠죠. 그리고 또 역으로 내려가자면 고등학교 때 AP 캠과 바이오를 해야지만 또 대학 과정에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11학년 전에 캠과 바이오에 대한 수업들을 다 끝내야지만 11학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대를 고려하고 있는 고등학생 학생들에게는 올 겨울에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 수업과 그 다음에 이제 접해보지 않은 과목들일 거예요. 국내에서는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 이 아나토미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학교가 국내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접해본 학생과 해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올 겨울방학에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캠과 바이오 수업, 그 다음에 아나토미 수업을 함께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3주간 진행해 드리는데요. 이 수업은 저희가 요즘 이번에 그 현직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을 진행해 주실 거고, 현재 그 강의를 하고 계세요. 캠 바이오, 그 외 아나토미 수업까지 하고 계시는 그 1타 강사 중에 하나시고, 추후에 이제 인턴십이라든가 쉐도잉을 고려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을 주실 분이라 올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고등학생들에게는 유익한 특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이번에 의예과를 들어가거나 본과 들어가는 의대생 준비하는 대학생들 수업인데요. 보통 이제 본과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너럴 캠과 바이올로지 수업인데 1학년 때 학생들이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첫 학기에 상당히 고전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먼저 저희가 영어로 캠과 바이오 수업에 대한 부분을 선행하면 학생들이 1년간은 수업을 따라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고 또 이 수업을 요청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요 대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문의가 있는 학생들은 요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희 메디컨설팅이 저희 국제의대 플랫폼에서 좀 파트너로 같이 이렇게 여러 번 일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소개를 한번 같이 제공을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분은 이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정구이사님 전화번호로 편하게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SGO랑 트리니티 소개는 간단하게 한번. 네, 간단하게 진짜 빨리 짚고 간단하게. 먹어야 돼요. 어차피 질문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 네,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네, 일단은 저희 트랙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랩업을 해드리면, 이제 아마 미국 본토대 준비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이제 국제대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결국에는 이제 본토대든 국제대든 이제 이러한 트랙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 본토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4학년 과정을 이제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본과를 이제 4년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국적을 포함을 해서 외국 국적 학생들은 미국 본토의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미국 본토의대의 입학 정원율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1% 정도가 이제 외국 국적을 위한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토의대 도전을 하다가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국제의대를 이제 도전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제대를 도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비자 이슈가 제일 크죠. 그래서 제2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미국 국적 학생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트랙과 그리고 한국 국적으로서 H1B 비자로 도전할 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트랙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국적 학생분들은 본과 2학년, 4학년 때 그 USMLE 스텝 1, 2를 끝내고 바로 레지던시 매칭을 들어간 다음에 매칭이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매칭된 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를 하다가 USMLE 스텝 3를 보고 미국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최종 라이센스를 다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한국 국적 학생분들은 H1B 비자로 가야 되는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취업 비자로 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취업 비자, H1B 비자를 스폰하는 병원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10개의 미국 병원이 있으면 H1B 비자를 스폰하는 병원은 한 20, 30% 정도의 이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제한된 병원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챌린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트랙으로 보더라도 하나 더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USMLE 스텝 3까지 봐야지 그 다음에 레지던시 매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본과 4년을 국제의대에서 모두 다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USMLE 스텝 3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이제 공백 시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공백 시간을 거친 다음에 스텝 3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1B 비자를 스폰하는 병원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탈락되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보통 2, 3년 동안 이제 여러 번 재도전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김승환 선생님도 거의 4번째 도전하셨죠. 세 번째 아닐까? 세 번- 일단 다시 한번 일단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체크해보죠. 네. 두세 번은 더 도전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번째를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좀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챌린지를 그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본인들이 커리어를 또 계속 쌓아가면서 준비를 할 거냐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 나는 뭐 4년도 못 기다리겠어. 나는 한두 번 만에 붙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사이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본과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뭔지도 사실은 여러분들 좀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따 김선 선생님 포함해서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자로 갈 수 있는 이슈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김승환 선생님은 H1B 비자 트랙으로 이제 미국 수련의가 된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국제대를 갔다가 EB5나 NIW를 통해 가지고 미국 수련의로 가는 케이스도 있죠. 이때는 뭐 영주권이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이제 되지 않은 케이스지만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 학생들은 이 혜택이 하나 있죠. 국가고시를 볼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트리니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국 졸업생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 졸업생이 나오면 분명히 국가고시는 제가 봤을 때는 트리니티도 이제 분명히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은 SGU가 첫 번째 사례이긴 하지만 여하튼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제2원 비자로 미국 수련회를 갈 수 있는 트랙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트랙을
성사시킨 케이스는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캐리비안 시민권을 확보를 하고 제2원 비자를 가지고 이제 미국 수련회로 가는 게 있는데, 이제 제2원 비자의 이제 한계는 뭐냐면, 제2원 비자로 갔을 때는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와야 되는 이슈가 있죠. 이거를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트랙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김성환 선생님은 이제 첫 번째 트랙에 대해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를 아마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일단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빨리 학교 소개하고 그 다음에 Q&A 부분 빨리 이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릴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SDU 소개를 제가 이제 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여 개의 캐리비안 국제의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넘버 원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죠. 한국 학생들도 가장 많이 갔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미국 수련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이름이 있고 브랜드가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는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 이렇게 본사가 있고요. 미국 뉴욕에 있죠. 네, 신디님은 아마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뉴욕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캐리비안의 그레나다라는 곳에 이 세인트 조지 국제대 본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 분교가 있죠. 그래서 그레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트랙과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의사들을 지금 뽑고 있고, 세인트 조지 국제대가 그 영국 의사와 관련되어 있는 트랙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세인트 조지가 그 레지던시 매칭이 지금까지는 제일 높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미국 본토대를 포함해서도 세인트 조지 국제대가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었나요? 캐리비안에서만 거의 1위죠. 그러니까 캐리비안에서 1위고 미국 본토대하고도 합쳤을 때 또 그때 꽤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배출 순위가 거의 뭐 탑이죠. 제가 봤을 때는 승민님이 이제 떠나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졌어. 탑이지 탑. 네. 그때 저는 이제 그 트랙을 다 그때 레코드 분석을 했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본토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그때 넘버 3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많았는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SU를 가요. 네, 그래서 1년에 몇천 명의 학생들이 가고,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중도에 탈락하지만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많은 학생들이 미국 수련회를 매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의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뭐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 의대가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이제 미국 본토 의대 떨어지면 그 다음 도전하는 게 캐리비안 국제의대. 그래서 SU도 보면은 70%가 넘는 학생들이 다 미국 국적 학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다 SU와 트리니티와 같은 국제대를 통해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시는 이제 김성환 선생님이 이제 한국 사례 중에서도 이제 또 대표적인 케이스, 그래서 한국인 졸업생과 재학생 사례가 제일 많은 학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미국 의사 양성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본과 3학년, 4학년 때 미국에 제휴되어 있는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USMLE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학생들 지원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걸 얼마나 잘 이용하냐에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성적인 학생과 외향적인 학생들을 봤을 때 외향적인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해가지고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요청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내성적인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좀 적응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중간중간 되게 많이 이제 보면서 이게 지원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도 결국에는 학생들이 얼마나 이걸 잘 이용하냐의 차이에 달려있지, 뭐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제휴되어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신우님 이게 지금 보면은 이쪽 뉴저지하고 이쪽에 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적들이 굉장히 좀 멀티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한 뭐 백인 계열만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 국적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종합병원들이 보통 H1B 비자 스판을 해주는 데도 많고 솔직히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동부 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제 이런 곳에서도 외국 의사들을 많이 고용을 해요. H1 비자 스판을 해주면서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부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최근에 또 신디님한테 연락 주신 그 윤혁준 선생님? 아, 그분 네. 그 영상의학과 레디올로지. 예. 네. 그분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그분. 제가 지금 병원 이름을 봐야 돼. 네.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그 신디님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디님 덕분에 그때 병원 또 매칭되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한국 오시면 한번 또 저희 섭외할 수 있어요. 모셔야죠. 그쵸. 네. 네. 그건 경험담을 들어가야죠. 그쵸. 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선입견, 편견, 또 이제 선입견하고 편견이라고 보기도 뭐한 게 그 많은 한국 학생들이 국제의대 졸업하면 이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과나 뭐 소아과 이런 데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소아과나 이제 내과 쪽에 이제 또 포션이 높긴 높아요. 그만큼 또 갈 수 있는 그 확률도 높고. 근데 이제 그 윤혁전 선생님은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과 중에 하나인 영상의학과 쪽으로 가셨죠. 그래서 그분은 또 거기를 어떻게 가셨는지 이제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코로나가 풀려야죠. 풀려야죠. 그래서 그분 한번 모셔가지고 그래요. 한번 그 노하우 좀 한번 저희가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그 세인트 조지 국제대 지금 다니시는 분도 여기 지금 접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SDU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중에 굉장히 그 좋은 트랙을 밟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조금만 더 잘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정보력 싸움에서 다른 국제대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게 또 치고 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선배님들 중에 도움이 되실 만한 선배님들은 최대한 학교 통해 가지고 좀 정보들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메일 주소 하나만이라도 얻어내시면은 이메일 주소 얻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노크를 해보시면 그분들 아무리 바쁘셔도 그래도 같은 국적의 한국인인데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많은 조언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SGU의 강점인 것 같아요. 강점이죠. 진짜 선배들 강점이에요. 네트워킹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트리니티도 이제 빨리 한국 학생들이 좀 그런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트리니티는 곧 그렇게 됩니다. 네. 뭐 신비님이 투입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지금 보시면은 그 삼육 서울병원이랑도 지금 제휴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신비님이 뚫어준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네. 진짜 참 어마어마한 거 많이 하고 나오셨네. 그래서 지금 삼육 서울병원하고도 뚫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그 트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국가고시 시험이 응시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PD 수첩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 네. 항상 이게 참 웃긴 내용이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 신디님이 이것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계속 문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니 SGU 저희가 등록이 됐는데 그 등록된 거에 대한 인증서 같은 거나 뭐 증빙자를 보내달라. 그래야지 우리 또 학부모 상담할 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뭐 했지만 절대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헝가리 의대 사건 터지면서 헝가리 의대 사건 터질 때 헝가리 의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100명씩 보내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막 실패하는 애들 되게 많고 헝가리 의대 갔더니 막 그 관광 그 가이드하고 있고 막 애들 막 그래가지고 문제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잠깐 얻어 걸린 학교 중에 하나가 그 세인트 조지 국제대도 얻어 걸려가지고 그때 마침 또 이게 딱 저 레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제가 요거 캡처해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 인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SU 트랙을 밟고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SGU는 그래도 가신 분들은 이렇게 트랙이 되게 다양하다. 그래도 미국 의사, 캐나다 의사, 오늘 이유리 변호사님 캐나다 쪽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잠깐 예, 네, 잠깐, 예, 비자, 좀 기다리면. 네, J 비자 관련해서 그 다음에 현지에서도 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의사하시려고 그레나다까지 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SGN은 전체적인 커버리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의예과 3년 그리고 본과 4년의 트랙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님 저 속도 좀 내주세요. 똑같아요. 네. 어차피 트리니티도 세인트 조지와 같은 어크레디테이션과 인증과 모든 그런 학교의 그런 과정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지만 다른 부분은 캠퍼스가 아주 작고 예전에 세인트 조지가 있었던 세인트 빈센트의 이 학교를 이제 버리고 그레네다로 이제 키워서 나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도 키워서 그거 알고 나갔기 좀 때문에 되게 이제 이 신기했어요. 세인트 빈센트 이제 이 남아 있는 이 학교를 이제 트리니티가 사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진행을 했죠. 의과 대학으로. 그래서 의예과와 간호학과 그다음에 의대 본과 과정까지 있는데요. 우선은 뭐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학비가 엄청 싸죠. 캐리비안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곳이 세인트 조지. 네. 네, 의예 과정과 본과 과정을 다 소화하려면 5, 6억은 걸리죠. 생활비까지 다 하면. 근데 여기는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의예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의예 과정은 4텀이에요. 한 텀에 3,700불밖에 안 합니다. 거의 네. 한국 대학 수준하고 좀 한국 대학이 얼마예요? 한 학기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하죠. 아니, 참 더 한 학기. 의대는 좀 비싸죠. 네, 의대는. 의대는 비싸겠지만 의예과는 네. 이게 지금 의예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으로 본다면 사이언스 과정으로 본다면 3,700만 원 거의 한 400만 원 돈 예상하면 되겠고요. 이 4텀을 소화하려면 1년 4개월이 걸리는데 한 텀에 9개의 과목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너무 좀 벅차다 하면은 뭐 4과목, 5과목으로 줄일 수도 있고 본인이 이거는 좀 어저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의예 과정의 이제 트랙인데 뭐 첫 학기 때는 뭐 무기화학, 수학, 물리학 이런 걸 하고 일반 생물학 하고 뭐 두 번째 학기 때는 뭐 역학, 전염병, 세포, 분자생물학, 무기화학, 수학, 물리학 그 다음에 3학기 때는 거의 뭐 해부학 소개부터 심리학 소개, 뭐 생리학, 메르크 윤리학, 유기화학 이렇게 가고 마지막 학기 때는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한 어떤 준비 프레 과정이잖아요. 네. 위생물학, 유전학, 뭐 유기화학, 뭐 생화학 정도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총 해서 한 88학점 이수를 한 다음에 이제 총 학점에 한 3.2 정도의 GPA가 나오면 이제 의대 본과로 가죠. 똑같아요. 트랙은 똑같아요. 1, 2학년은 네, 세인트 빈센트 섬에서 이 공부를 하고 전체가 텀 10까지 가거든요. 10개 텀까지 가는데 그레네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세인트 조지 학생들은 텀 5까지 그레네다에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본과 3, 4학년을 미국에서 이제 임상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거는 여기 트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텀 5 때 아예 그냥 미국으로 건너가서 USMLE 스텝 1 시험 준비를 하고 클래식도 프랩 코스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한 학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3, 4학년 때 이제 넘어갑니다. 네, 클럽식으로. 우선은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94%와 96% 트리니티 학생들의 그 패스 레이트라고 하는 건 USMLE 스텝 1의 패스 레이트가 거의 한 그냥 민 스코어가 한 220점 나왔고 94%가 나왔으니까 거의 뭐 미국 학생들만큼의 어떤 수준을 똑같은 수준을 보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죠. 네. 텀 5는 아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로테이션 때 3학년 때 이제 콜 클럽십이라고 해서 48주 기간 동안 여긴 병원이 2개죠. 네, 이제 많지는 않죠. 학교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SG는 50개 되지 않아요? 많죠. 거기는 많죠. 그래서 코어 클래식 같은 경우는 뭐 내과, 뭐 수술과, 그다음에 소아과, 오비가이니, 뭐 산부인과, 내과, 뭐 사이키아트리, 정신과 이렇게 쭉 해서 48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만지세요? 아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로테이션은 여러분들이 그 클락십은 메릴랜드 볼티모어과 조지아에 있는 워너 로빈스에 있는 메디컬 센터에서 하게 될 건데 한 가지 여기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는 거 여기는 메릴랜드 유니버시티 소속 기관인 그 볼티모어 워싱턴 메디컬 센터에서 이 2년 과정을 다 밟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3학년 과정을 다 밟으시고 4학년 때에 이제 그 select elective 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한 그 core 클럽십 중에 코र्스 중에 본인이 조금 더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4학년 때는 본인이 좀 초이스가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 없다고 들었는데. 네? 대기가 트리니티는 이제 학생들이 작아요. 한 학기에 학생들이 25명밖에 안 받아. 네, 세인트 조지는 한 학기에 1200명 받잖아요. 그렇죠. 1200명 받고 10주 후면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한 600, 700명이 남아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야, 그 신디님이 그 또 병원 매칭 시켜주려고 굉장히 그때 SU 때.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저 진짜 잠 못 잤어요. 그 다음에 휴스턴 카운티에 이제 여기 그 조지아에 있는 두 번째 휴스턴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휴스턴 메디컬 센터라고 해서 트리니티 학생들이 두 번째 호스피탈 3학년 때 모든 클럽십을 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곳이고요. 그 다음에 94명이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아, 진짜 적다. 네, 적지. 그 한 학기에 25명 들어오면은 1년에 4텀이니까, 아, 3텀이니까 몇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의 한 75명 그러네요. 정도에다가 네. 의예과도 하니까 한 100 몇 명이지. 100 몇 명에서 이제 한 94명이 살아남아서 이 중에 이제 레지던시 매칭이 89명이 됐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숫자가 높아요. 작은 학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클럽십 넘어갈 때는 기다리는 순서 없이 바로바로 1, 2주 안에 바로 매칭이 돼서 레지던시가 아니고 그 로테이션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입학 지원 방법은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의과, 4년 본과 대학만 해서는 여기가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오죠.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카데믹 메리트와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만 원에서 한 3,700만 원까지의 그러니까 스칼러십 메리트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하면 얼마예요? 아, 그건 알아서 저기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가 지금 SGU 의예과 한텀 학비가 거의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예 과정 1, 2, 3학년 과정은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느냐, 아니면은 대학을 다니다가 트랜스퍼 편입을 하느냐, 아니면 대학 과정을 졸업을 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의대를 가느냐, 본과대학을 가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게 7년 과정, 6년 과정, 5년 과정, 그렇죠. 4년 과정이 네. 되잖아요. 어쨌든 딱 보시면 의예 과정 총 3년을 하려면 거의 1억 8천만 원 걸리고 SU 4년 본과 의대 학비는 거의 지금 학비가 조금 계속 올라서 3억 9천만 원 정도 가요. 저는 그래도 SU가 갖고 있는 장점이 워낙 좋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재정 상태가 된다면 그렇죠. 여기는 가면 너무 좋은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체 이제 캐리비안 대학들의 이제 그 tuition fee를 좀 약간 컴패러즘 한 건데, 세인트 조지가 제일 높고 트리니티가 지금까지는 좀 낮죠. 제일 많이 저렴한 학교죠. 저렴하지만 똑같은 어크레디테이션을 가진 인증 대학들로서 같은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수업의 질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캠퍼스와 조금 더 내가 재정 상태가 된다면 SU를 가는 게 좋고 좀 부담스럽지만 나도 의대를 가고 싶고 미국의 수련이 매칭을 하는 코스로 가고 싶다면 트리니티를 선택하셔도 되고 이 두 개의 옵션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로 따지면은 트리니티. 네,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비용은 충분히 낼 준비가 돼 있으니 조금 더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지리로 바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승환쌤 들어오기 전까지 빨리 한번 빨리 하죠, 빨리. 일단 그 여러분들이 그 이번 설명에 참석을 해 주실 때 이제 질문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선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승환 선생님 오시면은 또 승환 선생님이 또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빨리 이제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소서와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각각 꼽자면 어떤 부분인 것 같나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다.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둘 다 중요한 게 그쵸. 자소서를 잘 써야지 인터뷰를 받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셀프 스테이트먼트는 정말 좀 신경 써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형식적으로 쓰지 말고 본인의 어떤 그런 어필, 내가 왜 의대를 가고 싶은지 무조건 의사가 되고 싶다 이것보다는 뭔가 좀 약간 봉사활동 쪽에서 volunteer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그 한 분이 이제 그 트리니티 지원하시는 분의 이제 저희가 자소서를 한번 저희가 약간 이제 컨설팅이 아닌 컨설팅 이제 자문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내용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꼭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픔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의 꿈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의사의 꿈을 키우게 됐는지에 대한 그 동기, 그 모티베이션, 그 부분이 이제 자소서에서 이제 앞부분에 좀 이제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내가 왜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동기 부분이 충분히 좀 어필이 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왔었는지, 뭐 방금 신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등학교 때 내가 뭐 봉사활동으로 뭐 의료와 관련된 활동들을 뭐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좋고요. 또 그 외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뭐 한국이 유니피케이션이 되면, 유니파이가 되면 네네. 북한에서 그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남북 통일이 되면,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남북 통일이 되면 난 또 북한에 가서 또 의료 활동을 좀 봉사로서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뭐 이러한 것도 되게 좋은 또 자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소서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의사가 되어야 된지에 대한 그 부분이 충분히 좀 어필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과정들을 좀 준비해 왔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로 넘어가게 되면 SGU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누가 하냐면 학교에 있는 그 입학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SGU 출신의 의사분들이 그 인터뷰를 하세요. 즉 미국에서 그 실제로 의사를 하고 계시는 SGU 출신의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통 스카이프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이제 물어보는 게 큰 틀에서는 일단 너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의사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준비했니? 그리고 이제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 중심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성적표 내신 거 있잖아요. 그럼 성적표에서 뭐 이거는 어떻게 공부했니?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 또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수련을 고려하고 의대 진학 시 어느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좀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학점이 중요했지 그 학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가 그 상담을 할 때 어떠한 얘기들을 했냐면 그 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나는 편입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의예과 2년 과정, 3년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미리 이제 학점을 좀 준비해 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유기화학 뭐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한국에서 미리 듣고 가시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목들은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과목을 내가 서울대에서 땄다. 아니면 저기 다른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대학에서 땄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서울대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막 좋은 대학을 어디 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학점 은행제를 가셔가지고 학점을 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그것도?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과대학 입학을 위해서 그 prerequisite이라고 선수 이수 학과목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네. 그거를 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시니까 네네. 네, 그런 과목들의 이수 과정이 중요하지 국내 대학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 그레나다 영주권으로 제2원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2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필요한가요? 이 부분은 저희 지금 계시는 이유리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죄송해요. 변호사님. 네,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네. 제2 비자 발급은 그라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네. 비자 발급 기준이 중요한 건데 제2 비자 발급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라나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시민권자야 이 제2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거고 영주권자 신분에서는 안 되세요. 그 그레나다의 시민권을 발급을 해야지만 제2원 비자 발급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민권 받으려면 그때 땅 사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캐리비안 뭐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그런 혹시 거는
뭐 근데, 네. 오늘 패스할까요? 아니면 잠깐 코멘트 해주실 수 그래서 있을까요? 이제 이유리 변호사님도 이제 그 부분을 아, 좀 더 그러시구나. 알아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 그레나다에서 시민권 받는 부분이 그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한번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1억 얼마였지? 1억 한 5천이었네. 1억 2천이었나요? 그거 기부하던가. 한 3억까지 기부하는 게 네, 있었던 것 기부하는 게 같아요.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레나다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이제 투자 형식으로 부동산을 해서 부동산 사가지고, 네, 예. 이런 방식이 있는데 5년 동안 네.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후자 쪽은 이제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들이 이제 좀 되게 행정적으로 되게 복잡하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실제 워킹에서 그걸로 이제 가신 학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트래킹을 아직 못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확실한 거는 그레나다에 있는 그레네디안 시티즌십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미국에 매칭이 됐을 때, 병원 매칭이 됐을 때 제2비자를 발급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베이스 포인트로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이런 부분의 사례들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네, 나중에... 아까 또 그 신미님이 그 보여주신 거기엔 없었구나.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 따로 뭐 안내를 해드리던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편입할 수 있는 조건.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이수 학과목이에요. GPA가 잘 나오는 학점이 잘 나왔느냐. 그 다음에 선수 이수 학과목들을 다 했느냐. 문과 졸업생이어도 했으면 어플라이 지원할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겠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미국 수련이 매칭을 위해서 학교에서의 서포터와 학생이 준비해야 할 사항. 되게 복잡한데? 네. 학교에서의 서포터 학생이 준비해야 될 상황. 학생 준비 사항의 경우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하면 좋을 것과 의대 재학 중 준비 사항.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의대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뭘 준비를 하고 의대를 가는지 아니면은 의대 재학 중에 내가 레지던시 그 매칭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로 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네, 의대 재학 중에 레지던시 매칭을 하려면 재학 중에 이제 의대 재학 중에 수련이 매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죠. 내가 과연 그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이 병원들이 예, H1B 비자 스판을 했던 그런 그 경력이 있던 병원들인지 그거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그런 데서 로테이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H1B 비자로 가셔야 되시는 분들은 학교 측에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실습을 준비를 하실 때 이 실습하려고 하는 그 병원 리스트 중에 H1B 비자를 스폰하는 병원이 있냐 없냐 이거를 반드시 좀 물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지원되는 병원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지 거기를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내용이 길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 번 반복드리는 내용일 수 있는데 H1B 비자를 스폰하는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도시면서 그 병원에 있는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 디렉터, 즉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디렉터 의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그 릴레이션십을 좀 잘 쌓아 두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 레지던시 매칭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병원에 이제 서류 접수부터 해서 인터뷰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서류 접수하고 서류 통과되고 인터뷰하는 그 과정에서 그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병원에서 디렉터하고 좀 교감이 충분히 쌓여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추천서도 미리 준비해 두실 수 있고 굉장히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쌓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준비하실 거는 본과 3학년, 4학년 때 내가 로테이션을 돌 병원이 있으면은 그 병원이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H1B 비자를 스폰하는 병원이냐라는 것도 반드시 확인하기. 그리고 그 병원을 갔으면은 그 병원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활동을 하냐? 저번에 이제 김성덕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거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성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실습 활동하기보다는 인사성도 되게 발라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의사 그 디렉터 분들이 뭐뭐 이렇게 딱 지시하면 이렇게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응대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물어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지 그분들 눈에 좀 띄잖아요.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이제 또 로테이션을 도는 그 시점에 이제 이런 멘트들을 날려줘야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병원에 반드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추천서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미리 좀 날려두시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레지던시 매칭하는 그 타이밍에 이제 추천서 같은 것들 좀 준비하셔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와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 디렉터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 그때 실습했던 누구누구인데 기억나니? 모르는데 못하지. 아니, 그치, 모르는 데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카도 좀 찍어둬야 돼요. 이렇게 셀카도 좀 기억나니? 찍어두고. 이러면서. 네, 그 사진 밑에 딱 붙여놓고 그치. 나 이런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얼굴까지 찍었는데도 나 모른 척하면 안 돼. 뭐 이런 좀 노력도 하시면서 얼굴에 철판도 깔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좀 해야죠.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것도 혼자 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쵸.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학생의 미국 수련이 매칭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올해 20명이 뭐 예를 들면 올해 20명이 졸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20명이 바로 미국 수련이의 매칭이 되는 확률이 바로 안 나와요. 왜냐면은 없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20명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중간에 어떤 애들은 EB5로 영주권 트랙으로 가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트랙을 못해요. 얘가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SU 쪽 일을 할 때 한국 국적의 학생들 다 좀 이렇게 트래킹 좀 해달라고 하면은 한 뭐 4명, 5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 어디 갔지? 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몰라. 이 학생이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미국 영주권으로 바꿨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가 명확하게 트래킹이 안 되니까 이게 미국 그 수련이 매칭률이 저희가 100%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치.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살아남은 애들 쭉 보면은 또 보면은 또 그 5명이 이제 한국 국적으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바로 미국 수련을 매칭을 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1B 비자로는 1년 텀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을 또 준비하고 또 매칭을 했을 때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또 많죠. 떨어지는 애들이 또 2년, 3년, 4년 뒤에 또 매칭되는 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트래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막 학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희도 이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데 높긴 높은데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되게 좀 안타깝긴 하죠. 저희가 잘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트래킹이 명확하게 안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간에 탈락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어떤 애들이 탈락을 하냐면 뭐 본과 1학년, 2학년 때 다니다가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너는 의사해. 특히 이제 의사 부모님들이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억지로 이제 의대 갔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학업량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중도에 탈락한 애들도 은근히 좀 있어요. 예.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특히 또 그 한국 학생들끼리 어울리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약간의 그런 트러블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또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이슈들도 있고 해서 중간중간에 좀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또 몇 %인지를 제가 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살아남는 애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의사가 되더라 라는 것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유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질문 있겠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질문은 미국 수련이 매칭에 있어서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라고 들었는데 의대 입학 혹은 재학 중에 어떤 방식으로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이유리 변호사님 잠깐 여기 소개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릴게요. 미국은 다른 나라랑 달리 이민 비자랑 비이민 비자가 되게 철저하게 구분되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비이민 비자로는 그 나라에서 그 목적으로밖에 못 있어요. H1B 비자는 H1B 비자로만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뭔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이민 비자는 영주권자라고 하는데 영주권자는 국적은 한국 국적자인데 미국에서 제한 없이 취업을 하고 그리고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이민 비자,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민권자랑 영주권자랑 결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 초청, 이제 그 형제 자매나 부모님이 나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이 미국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미국에 이제 국익이 되는 고용 창출을 내가 하러 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내 능력으로 이민을 갈 수 있는 그 이민 비자 받는 거를 저희가 NRW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제 오시는 이제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로 미국 가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이 6가지예요. 첫 번째는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 분야 이제 학위 증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라이센스. 우리 같은 경우는 의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높은 급여, 그리고 전문 분야의 회원증. 또 이제 이 전문 분야에 내가 전문적으로 기여한 증거나 이에 그 상당한 증거를 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충족을 해야 이 능력으로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심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심사, 이 NRW 심사 자체가 현재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안 주려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그 개원 의사 선생님도 잘 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병원 이제 그 병원이나 내지는 학교에 대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이 미국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 USML이라는 그 라이센스를 일단 따셔야 돼요. 따고 난 후에 미국의 이제 낙후된 지역에서 급여 조금씩 받으면서 오랫동안 봉사를 해주면 영주권 받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거로 가시던가. 두 번째는 투자이민인데, 투자이민은 사실상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나랑 배우자랑 만 21세 미만 자녀를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투자 이민을 할 만한 돈이 별로 없어요. 이게 미국은 이제 이민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투자 금액이 올해 그 90만 불로 올랐거든요. 90만 불로는 지금 한국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지금 어리신 분들은 이 돈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미국 투자 이민을 진행을 하시고 내 자녀를 영주권 같이 동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투자 이민으로 돈을 돌려받을 때는 그 어머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자식한테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또 절감하고, 그리고 미리 증여준다는 개념으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만 21세 미만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할 법한 제도예요. 근데 내가 지금 미국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21세가 넘어버린 경우예요. 그럴 때는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투자 이민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민국이랑은 관계없이 한국에서는 돈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증여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들마다 다르니까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개별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는 2가지예요. 먼저 내가 미국 라이센스를 따고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 이민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 이민은 EB5고 아까 방금 첫 번째 얘기한 거는 무슨 트랙의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이제 NRW 중에 PNRW라는 게 있어요. PNIW? 예. 이거는 낙후된 지역을 가는 이제 그런 쪽인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라이센스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그 NRW 심사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급여라던가 내가 전문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커리어가 그 정도 쌓이신 분들이 아닐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NRW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게 내가 영주권이 필요해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USLM을 통과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NIW 해본다던가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졸업을 말고, 한 후겠네요. 의대 네. 졸업을 하고 나면 그죠? 네. 근데 아. 이거 말고 뭐 전기공학이라던가 이런 데에 있는 아직 어린 학생들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 자기가 뭔가 업적을 남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의대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시험에 맞춰서 시험 공부하시기 그걸 바쁘신 거지 그 뭐 논문을 쓴다던가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는 그 의사 자격증을 따시고 PNIW 제가 말씀드렸던 낙후된 지역 가서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부모님이랑 의논을 하셔서 그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 실제로 이렇게 둘이 나뉘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한국에서 의대를 보내시는 분들은 집들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낙후된 지역에서 급여 되게 작고 진짜 시골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EB5를 그 투자이민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USMLE를 USMLE 따도 매칭이 돼야지 그 다음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낙후된 지역에서 의대를 이제 내가 뭔가 봉사를 해주는 그럴 때는 영주권을 준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님 저 근데 퀘스천이게요. 그 PNIW라는 제도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USMLE 스텝 3까지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그 H1B 비자로 이제 병원에서 그 매칭이 안 되더라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라이센스 따고 나서는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무 데서나 일을 하면 안 돼요. 대도시나 이런 건 안 되고 아시겠지만 뭐 아이다호라던가 진짜 깡시골 가서 일을 해주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좋아들 하시거든요, 이거는. 몇 년 일을 했는데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왜냐면 의대를 갔을 때는 내가 투입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의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돈을 벌고 싶어 하시지 몇 년 동안 묶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 세미나 때 조금 더 정보 좀 더 주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트리니티와 SGU 둘 다 생각 중인데 각각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장단점, 캠퍼스 사이즈 아니면 투이션 피의 차이. 네, 그거 있고, 네, 그 다음에 GED 소지자 입학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GED가 그거잖아요. 네.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어렵다. 아니, 막혔어. 고등학교 졸업장 대신하는 거. 검정고시. 검정고시. 그래, 네. 검정고시를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의예과 입학 가능한지. SG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었을 때는 천연도에는 받아주더니 나중에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일반 대학을 가서 한 학기라도 좀 밟고 그리고 어플라이를 지원을 하셨고요. 트리니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G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시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냐면 그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그레나다에서 그 그레나다 종합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레나다 현지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국에 오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국시 예시부터 예시를 6월 달에 필기 보시고 그 다음에 필기 통과하면 7월 달에 예시 실기를 보시고 여기까지 통과가 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보는 본시 있잖아요. 그 본시를 11월 달에 이제 필기랑 실기를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과하는 게 이제 되게 쉽지 않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헝가리 의대 출신 애들이랑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되구나. 승화생 들어오셨구나.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있다. 그래서 국시 치는 거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트리니타 SG 둘 다 관심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다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온라인으로 언제까지? 내년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해요. 지금 현재 1월 달은 그 캠퍼스에서 수업을 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할지 이게 옵션이 좀 왔어요. 그 이번 연도 2020년도에는 다 온라인이었거든요. 옵션은 있으니까 본인이 초이스하면 되는데 어쨌든 온라인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한번 볼게요. 프리메드 5년 과정의 경우 영국에서 2년, 세인트 조지 캐리비안 캠퍼스에서 1년, 그리고 2년은 미국 해외에서 로테이션을 돌 수 있어서
사실상 캐리비안에서 살아야 되는 기간은 1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트리니티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5년 과정 중 초반 3년을 캐리비안에서 수업을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SGU의 영국 트랙으로 가시는 분들은 1년만 나중에 MD 2학년 때, 본과 2학년 때만 그레나다를 밟고요. 나머지는 다 영국에서 사시면 되고요. 영국에서 사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머지 3, 4학년 때는 미국에서 해도 되고, 영국에서 해도 되고, 본인이 초이스고요. 트리니티는 5년 과정 중 첫 3년 동안은 네, 캐리비안. 신 빈센트에서 네. 하는 근데 이제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은 있죠. 장점이죠. 왜냐면은 비행기 값 안 내도 돼. 더 좀, 캠퍼스로 그렇죠. 가서 네, 예, 기숙사비 절약해. 생활비 그거는 절약해. SGU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트리니티는 지금 국시원에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리니티를 졸업하는 한국 학생이 나오기를 이제 저희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아마 졸업을 하시는 분이 나오면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등록하는 절차를 이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한국에 와서 의사하고 있는 동문이 있나요? 현재까지 승환 쌤한테만 물어보. 승환 쌤이 와 오셨으니까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리고 페일하고 나가는 학생은 몇 %? 정도 되나요? 이것도 같이 다 물어보죠. 같이 다 물어보죠. 승환 쌤 좀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까요? 오케이. 그럴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질문들은 김수환 선생님 하고 오셨으니까 예, 끝나고 나서 나머지 네. 또 저희가 커버하죠. 네, 자 그러면 김수환 선생님이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지금 빨리 하죠. 빨리.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미국 수련회를 지금 하고 계신 저희 김수환 선생님 한번 모시고자 하는데요. 김수환 선생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마이크 한번 오픈하시고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이크 오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나? 잠시만요. 여보세요? 승환 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애기들 다 지금 자요 지금? 아, 예, 그럼요. 되게 오랜만에 뵈네요. 진짜 네. 얼굴 좋아지셨네. 네. 새벽인데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네, 아니에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수환 선생님 저기 혹시 중요하죠. 잠깐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고.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SGU 졸업생이고요. 2015년도에 졸업했고 미국 레지던시는 2018년도에 시작했고 지금은 사우스 텍사스에 있는 드리스콜 칠드런스 하스피털 그 아동병원에서 레지던트 3년차 마지막 해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질문들이 좀 그 수환 선생님 네. 이제 딱 연결되는 질문들이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바로바로 문의를 드리면서 또 그 외에 이제 승환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은 좀 한국 학생들이 좀 생각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뭐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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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승환 선생님도 H1B 비자로 이제 진행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USMLE 스텝 점수 외에 매칭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좀 하셨는지, 뭐 예를 들면 리서치 같은 것도 어떤 걸 하셨고, 또 그 외에 좀 공백 기간에 또 하셨던 것들도 무엇이었는지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치가 처음에 안 돼서 한 개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빈 공백 없이 졸업하자마자 일을 했고요. 저는 SGU 돌아가서 리서치랑 티칭 펠로우로 이렇게 메디컬 스튜던트 가르치는 거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리서치해서 이렇게 퍼블리케이션도 했고 또 MBA 관심이 있어서 또 기회가 돼서 MBA도 준비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모든 게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H1B 비자면은 그리고 인터내셔널 메디컬 그레주에이트 중에서 또 포린 메디컬 그레주에이트라고 이렇게 완전히 미국인 시티즌십도 없고 그냥 외국에서 온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expectation이 좀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차곡차곡 잘 쌓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리서치고 그 중에 하나가 뭐 higher education degree, MPH나 뭐 MBA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좀 더 했던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서원장님 그게 그 서류 통과할 때 도움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인터뷰 하실 때 도움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다 도움이 되신 거예요? 이게 그 둘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 통과랑 그다음에 인터뷰 과정에서도. 왜냐하면 서류 통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마다 그 뭐라 그러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 입력하면은 자기네가 원하는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컷오프 라인이 있어서 점수 몇 점 이하는 아예 그냥 서류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그 위에 통과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또 다 읽어보고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 초청하거든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는 이제 그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리서치는 주로 어떤 거 하셨어요? 학교에서는? 저는 학생 때는 그런 걸 하지 않았고요. 학생 때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려고 했었고, 이제 그 공백 기간 동안 일하면서 했던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예를 들면 SGU 캠퍼스에서는 따로 R&D 그 퍼실리티가 없어서 뭐 막 직접 연구하고 뭘 이렇게 발견하는 거는 이제 하기가 힘든데, 뭐 리뷰 페이퍼나 아니면은 아나토미 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퍼블리케이션을 냈었죠. 제가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서 죄송한데요. 그 퍼블리케이션은 주로 어디다가 이제 그 배포하셨어요? 주제는 또 아나토미 어떤 주제 뭐 하셨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보여주시면은. 기억나시려나 네. 모르겠다. 기억이 날 리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했던 건 베이직 사이언스라서 막 큰 뭐 자바나 뭐 뭐지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렇게 타이틀이 큰 그런 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나토미면은 그 아나토미 그 분야에서 또 알아주는 이렇게 저널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이렇게 제출을 해서 딴 거고, 제 토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당연한 것 같은데 되게 당연하지 뭐라 그러지? 티피컬한 케이스인데 에이티피컬한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온 거거나, 아니면은 에이티피컬한 케이스인데 그 티피컬한 뭐라 그래야 돼? 티피컬한 인트로덕션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말을 까먹으셨어. 아니요, 그냥 한국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국말 잘 못하게 됐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걸 찾아서 했어요. 그래서 제 그 토픽 중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사람 두개골 안에 있는 스트럭처들 중에 몇 프로의 인구 중에는 그 특별한 스트럭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학적인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나 이런 거를 발견해서 그 서브미션해서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됐고, 아니면은 또 한 번은 그 아나토미 교수와 함께 연구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 가지 젠더 트랜스포메이션 서저리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저리에 대해서 퍼블리케이션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도 안 했던 거를. 트랜스포메이션 서저리. 그래서 그런 걸 했어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승환 쌤. 네. 클리니컬 그 클럭십 그 저희 3, 4학년 때 한 동안 혹시 이때는 리서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겠죠? 있을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느 병원을 가든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고, 모든 의사들은 이렇게 웬만한 의사들은 다 하나씩은 그 의사 생활 하는 것 말고도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가서 물어보면 돼요. 가서 의사한테 나 연구 혹시 하는 거 있으면 조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본인의 타임 매니지먼트가 딱 중요하네. 이것까지 같이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부담 좀. 물어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자기 공부를 유지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치. 그 사람마다 틀린 거죠. 네. 자, 다음 질문 갑니다. 다음 질문은 그 아마 승환 선생님도 제가 블로그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STU 국적의 재학생이래요. 그래서 선배님 그때 기록해 주셨던 H1BP 매칭 과정 너무 잘 읽었고 도움도 많이 되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혹시 뭐 페이지나 이런 데 운영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면은 뭐 이렇게 그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여기 플랫폼 2주마다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 그때 그- 그거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블로그? 그때? 인턴 2월 동안은 했었는데 그때는 막 열정이 너무 많아서 남기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쓰고 나니까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그 좀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페이스북은 거의 안 들어가고 블로그도 이제 적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인턴이라서 굉장히 바쁠 줄 알았는데 세컨 이어 되니까 더 많은 그 책임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바빠졌거든요. 예. 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희 병원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바빠져요. 예, 그게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뭐 3학년 되면 이제 끝날 때니까 좀 널널하고 뭐 잡 설치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다고 하긴 하는데 적어도 저희 병원은 이렇게 책임감이 점점 많아져서 좀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른 하던 걸 다시 시작하든 어떻게 해서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그 말씀 공감이 가는 게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그 네. 한국인인 그러니까 국적은 미국인인데 한국인 애들이 그 미국에서 그 수련회 하면서 유튜브에 네. 막 촬영해가지고 막 올리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1년차 때는 되게 여러 번 올리더니 2년차 때부터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안 올리나 했더니 바쁘구나. 더 바빠지시네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또 그렇죠. 그런 네.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그 소아과에 매칭되었다가 내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졸업 후에 매칭되기 전까지 한국 학생들은 스텝 3 시험 때문에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그리고 석박사 학위를 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이나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이건 뭐 마지막 아까 거는 말씀 주셨던 말씀하셨고 부분이라 앞에 거 앞에 것만 소아과에 혹시, 매칭됐다 네. 내과 바꾸는 거. 첫 번째 질문, 소아과에 매칭되었다 내과로 바는 것이 가능할까요?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일단 레지던시에 일단 발을 들이면은 그 뭐라 그러죠? 레벨이 좀 달라져요. 이제 FMG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얘는 일단 레지던시에 들어온 애니까 자격 같은 거는 이미 증명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소아과 했다가 뭐 1년 마치고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3년 끝난 다음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왜냐면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잘 자기의 교육 에듀케이션 프로파일을 잘 꾸며서 이제 내과에 지원했을 때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자격이라 해야 되나? 왜 얘가 바꾸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할 거예요. 인터뷰가 있다면 그런 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레지던시 2년 차까지 한 다음에 3년 마치지 않고 뭐 신경과로 이렇게 지원해서 간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년 마친 다음에 이제 끝날 쯤에 지원해서 피부과에 지원해서 이제 매치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바꾸는지, 내가 여기에 왜 다시 지원을 하는지. 그러면 바꾸면은 바꾼 그 과에 대한 그 residency years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감안하고 바꾸셔야 되겠구나. 네. 근데 만약에 인턴 이어, 그러니까 원 이어를 그 어느 레지던스를 하든 거의 마쳤다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레지던시에서 1년을 깎아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첫 이어는 누구나 하는 거라서. 나도 하니까. 예. 오케이. 네. 부장님, 그다음에 네. 졸업 후 매칭되기 전까지 한국 학생들 USMLE3 시험 때문에 1년 이상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USMLE 시험 치자마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지원할 때까지 시간이 꽤 있어서 그래서 일을 시작했던 거고, 그다음에 어떤 SGU 졸업생은 이제 바로 미국에 있는 리서치 잡을 찾아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리서치를 쭉 하다가 또 매치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학위를 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SG에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제가 아는 졸업생 중에는 이제 매치가 안 돼서 SGU가 아닌 다른 학교 MPH에 지원해서 이제 그걸로 공부를 쭉 하다가 하는 동안 이렇게 지원해서 또 레지던시 매치된 사람도 있고요. 오케이. 대신에 자기가 본교로 돌아가서 MPH를 하게 되면은 SGU 같은 경우는 tuition free잖아. 그렇죠.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거는 진짜 좋은 그치. 어드밴티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수의 그 석박사 프로그램, 미국에 있는 석박사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그 교육,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요. 그 뭐라지? 스콜러십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질문은 좀 브로드한 질문이긴 한데, 그 예를 들면 의사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준비했냐, 수련이 하기에 필요한 서류, 그 추천 방법, 전문의가 되기까지 필요한 것, 전문과를 선택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 뭐 이 중에 뭐 답변 가능하신 거 중심으로만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천 방법, 수련이. 1번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은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냥 따로 뭐 이렇게 뭐지 캐플란 뭐 이렇게 돈 내서 준비하는 그런 데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못했고요.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따로 시험은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련이를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이거는 수련이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USMLE 스텝 1, 2, 3 그 성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련이 클리니컬 로테이션 하는 동안 같이 일한 의사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저 추천서 3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과를 추천 방법 수련이 3번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추천 방법. 전문이 되기까지 필요한 거. 일단은 그렇게 추천서랑 성적이랑 그다음에 뭐 거기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밸루에이션 폼이라든지 이런 걸 내면 되는데 그런 거는 다 그 NRMP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요. 네. 전문이 되기까지 필요한 건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기 들어왔잖아요. 수학과 레지던시에. 그래서 전문의는 보통 전문의 시험은 자기가 들어간 스페셜티 레지던시 끝나고 시험을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레지던시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필요한데 그 레지던시 안에 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다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게 완벽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 뭐라 그러지? 그냥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그 책임에 대한 그거를 다 만족시키면 되는데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레지던시 마친 다음에 시험 준비해서 시험 보고 통과하면 되는 게 전문의가 되기까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레지던시 잘 마치고 시험 봐서 통과하면 되고 전문과를 선택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거는 응급의학과였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바로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람 생명도 살릴 수 있고 많은 게 되게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일단은 근데 이게 너무 그 좁은 그러니까 비자 스폰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적고 외국인에 대한 문도 높아서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실력이 안 됐던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자기가 가장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야 되고 자기 그 레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굉장히 점수를 높은 과를 뭐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법이 거의 없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내 과를 생각한다 그랬으면은 지원할 때 적어도 백업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과가 안 되면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원할 때 단순히 한 과만이 아닌 이렇게 백업으로 적어도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 아닌 거면은 그 과를 또 지원해서 혹시 내 과가 안 됐을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혹시나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랑 비슷한 걸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일단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일단 어디든 무슨 과에 들어가든 매치가 돼서 이제 그거 하는 동안 생각을 한 번 더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하고 싶었던 걸 준비해서 다시 지원하면 돼요. 그냥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단 레지던시에 들어오면은 아직 한 번도 지원해보지 않은 사람이랑은 좀 다른 뭐라지 어드밴티지가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생각해야 되고 뭐 생각해야 될 건 많은데 뭐 라이프 스타일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벌 돈도 생각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에서 얼마나 그 잡이 많은가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을 또 넘어가면 영주권 없이 레지던시 매칭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거는 진짜 뭐 어려움이 너무 많으셨죠. 그다음에 차별이 없었는지 요거는 한번 이제 지금 또 많이 경험을 이 하셨으니까 얘기는 한번, 항상 네, 나오잖아요. 항상 나와요. 여러 번 얘기해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편하게 한번 네. 미국의 바이오 관련 그 영주권이 없어서 레지던시 매칭의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고요. 비자 때문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과 프로그램 수가 적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 문턱이 조금 더 점수에 대한 문턱이 조금 더 넘었었고 많았었고 그러니까 남들은 240이면 들어갈 인터뷰를 받았을 프로그램들에서 나는 더 높은 점수를 얻었어야 됐다는 거 그런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걸 말해주진 않는데 이렇게 가끔 뭐 어느 프로그램의 치프 레지던트나 아니면 인터뷰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 보면은 그런 게 당연히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내가 외국인이니까 그 뭐지 해야 그냥 갖춰야 됐을 것 같은 뭐라 그래 에듀케이션도 조금 더 높아야 되고 네, 이런 것 저런 것들 얘는 굳이 외국인인데 같은 조건이면 미국인을 뽑겠죠. 이런 내용의 어려움들. 하지만 그 레지던시 들어와서는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빼고 왜냐면 지금 이제 저도 내년이면 졸업을 해서 이제 다음 잡을 찾아야 되는데 그 비자 문제는 언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직장이 있고 안 해주는 직장이 있는데 해주는 데는 조금 이렇게 숫자가 일단 적고 또 똑같은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레지던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직장을 찾는 거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서 졸업 후에 차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레지던시 지원할 때 이렇게 뽑힐 때 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레지던시에 들어오면
그런 거는 다 상관이 없고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내 대학 바이오 관련 학교 졸업하고 본과로 가는 것이 나을지 SGU 의예과로 곧바로 가는 것이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답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SU 의예과 마지막 학년으로 시작했잖아요. 한국에 네. 여기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SGU 의예과를 해서 그리고 본과를 가신 분이셨으니까. 근데 실제 본과를 다녔던 학생들 얘기로는 미국에 아무리 좋은 대학의 생물학과, 화학과를 졸업을 하고 본과 과정을 들어갔을 때보다는 네. 차라리 그 의예 과정을 그냥 본과 과정을 가지고 있는 SGU나 트리니티 뭐 이런 데서 의예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간 게 더 의대 과정을 더 살아남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런 의미의 질문이구나. 예. 네. 이제는 한글도 이해를 사실 뭐 아니, 어떻게 이게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의학과 가면은 어느 정도 그 본과에 대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게 훨씬 수월하죠. 그냥 바이오과 관련 학교 간다고 해도 그런 본과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만 더 많이 배우는 거지. 아무리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의예과, 예를 들면 SG 의예과로 가면은 이제 본과에서 배울 거 최소한 30%는 다 배우고 가기 때문에 갔을 때 그 공부해야 되는 양에 대한 충격 흡수가 빨라요. 그렇죠. 네. 맞아. 그다음 뭐 벌써 30분 지났어. 우리 성을 써야지. 빨리 끝내야 되겠다. 몇 개가 남은 거야 지금. 다음에 괜찮습니다. 한번 끝낼까? 세 개 남았어요. 네, 그냥 스몰쌤한테 연관되는 것만 맞아요. 해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이게 GPA 잘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시험 어떻게 좀 잘 준비하셨는지.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넘어가요. 네, 넘어갈까요? GPA? GPA, 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자랑도 아니고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너무 잘한 것도 아니고 너무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하세요. 저는 SGU는 4점, 제가 학부할 때까지 그 클리니컬 로테이션 가기 전까지는 점수가 이렇게 4.0 만점이었고 그 다음에 뭐 A, B, C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한 졸업할 때 3.87 정도 찍었는데 그 클리니컬 로테이션 가기 전까지는 그냥 A 마이너스였나? 그래서 3.5 몇, 3.6 몇이었어요. 나쁜 건 아닌데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꾸준히 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학교도 다녔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SGU에서 그 의예과 1년 하면서 적어도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알고 들어갔어요, 본과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이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저건 저렇게 공부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애들 중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뭐 자기가 처음 성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막 A는 아니어도 B 받았다. 뭐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누가 이런 걸 서제션 한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서제션 한다 그래서 그게 다 자기한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걸 알고 있어요. 나한테 맞는 방법.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험 포함된 과목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월에서 3월까지 배운 그 과목이나 이런 것들 이것들 적어도 4번은 읽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 잘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 한 번, 두 번, 세 번째, 두 번째 리핏하게 되면은 브레인에 남는 그 메모리가 70%고 이제 세 번째 되면은 85%, 90%고 이제 4번 하면은 95% 이상 이런 식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4번 이상 본다고 생각하면은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게 그냥 사실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과관계 뭐 이거는 왜 그런지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뭘 물어보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4번 본 거예요. 적어도. 오케이. 그것도 스몰들한테 맞는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네. 이거 아까 했어.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 점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예, 이건 아니지. 이거 혹시 아세요? 캐나다 병원에 매칭된 사례 아직 없죠?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아직은 저도 네.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쵸. 한국인 네. 졸업생 중 마지막까지 매칭에 실패한 사례가 있나요? 있었습니다. 네, 아예 그냥 네. 커리어를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죠? 네. 1%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올라가서 USMLE 그거를 어떻게 그걸 좀 USMLE? 하셨는지 아까 네. 여기 2번 이것도 아까 그냥 혼자 공부를 네. 하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USMLE 스텝 성적 그냥 이거 옛날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신이 좋은 만큼 USMLE 성적도 똑같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statistically prove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스텝 1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고 스텝 2는 CK랑 CS랑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클리니컬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딱 시험이 한 달 남았으니까 시험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클리니컬 로테이션 시작한 데이 1부터 시험 전까지 꼭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케줄을 잘 짜서 시험 전에 뭐 1, 2주 쉴 수 있으면은 이렇게 쉬면서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해서 시험 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게 그렇고요. 제가 듣기로는 레지던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기본으로 한번 문의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번. 그러니까. 어떠세요? 잠깐. 네, 설명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일단 제가 소아과를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를 가장 좋아했었는데 이제 소아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조금 더 들어가기 쉬웠고요. 응급의학과 지원했는데 인터뷰 요청이 한 번도 안 와서 마지막 지원할 때는 그래서 접자 그러고서 이제 소아과랑 내과 지원해서 그나마 내과가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인터뷰를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프로그램 디렉터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잘하고 정말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정이 많아서 다른 조금 더 이름이 알려진 병원에서도 이렇게 인터뷰를 보긴 했었어도 제가 이 병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택했고요. 네, 와서 해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는 한국 뉴스 보면 뭐 구타도 있었고 예전에는 뭐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상하 복종 관계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물론 그런 건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굉장히 모두가 존중을 해요. 어텐딩 피지션도 인턴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다들 이렇게 가족적이고 일 끝나면은 이제 친구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한국은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은 80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일하는지 매주 이렇게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평균 시간은 한 65시간? 일주일에 65시간. 그다음에 지난 2년 반 동안 80시간, 그러니까 주당 80시간 이상을 일한 적은 딱 한 번인데 그것도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꼬이고 누가 아파서 제가 이제 대체해서 들어가고 하여튼 그래서 한 87시간인가 90몇 시간 일한 적인데 딱 한 번이고 그다음에 미국 대부분 레지던시 대부분이 적어도 연간 휴가를 3주 이상 줘요. 저희 병원은 주말 빼고 28일을 줘서 이렇게 붙여서 다 쓰면은 막 한 달 한 10일 정도 다 쉴 수 있게끔 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타임이라고 해서 컨퍼런스 가거나 뭐 이렇게 컨티뉴어스 메디케이션 에듀케이션 이렇게 온라인 같은 거 공부할 수 있게 또 거기다 5일 정도 줘서 충분히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어도 레지던시를 끝내면은 펠로우십 들어가기는 레지던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펠로우십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 주위에 친구들 보면은,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애들 보면은 그 비자 때문에 또 이렇게 약간 선택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쉽고, 이게 레지던시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준비하면은 굉장히 쉽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FMG나 IMG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차별받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이제 서울의대 졸업하신 분인데 이제 어느 병원에서 이제 그 일하고 계신 소아과 의사였는데 저희 병원에 옵저버십을 오셨었어요. 네, 얘기해 보니까 교육하는 게 정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 레지던시 하면은 그냥 뭐라 그러지? 특별한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환자를 보는데, 환자를 빨리, 이런 말을 써서 좀 미안한데,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를 처리를 해야 돼요. 식탁이 아니고. 맞아요.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빨리 보고 진단 내리고 치료하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이게 하루의 일과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서 한 달 동안 하고 저랑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라운딩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디스커션도 매번 하고 따로 티칭도 해주고 점심시간 때 티칭도 있고 아침에 티칭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대요. 서울의대 나오신 분이 서울 그 어제 대학로에 있는 그 본관에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레지던트 하신 분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옵저버십을 한 게. observation 그거는 뭐 몇 주 하셨어요, 그분은? 그분 4주 하고 가셨죠. 4주. 네. 네. 그다음에 뭐 정말 원하는 병원이나 원하는 과가 있으면은 옵저버십 기회를 찾아서 하시면은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능력을 이렇게 보이면은 매칭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그 미래의 future career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단은 그 그냥 한국에서는 소아과, 내과 의원으로 일할 생각인데 그 한국에서 오셨던 분이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지금 7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하루에 본대요. 그걸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능해요. 2분. 네, 1분, 3분 뭐 이렇게 그냥 물어보고 바로 약 주고 보내고 이런 건데,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잡 서치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봐야 또 한 45명 하루에, 그것도 많은 편에 속하고 그냥 보통 한 20에서 25명 보면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하루에. 그다음에 그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하기 나름이고 어딜 가냐에 따라 틀리지만은 적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뭐 1억 5천에서 뭐 3, 4억 워낙 이렇게 그 사이에서 받는 것 같아요. 무튼 그게 레지던시 익스피리언스였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해요 지금. 네. 부러워요. 근데 어때? 한국에서 또 의사 생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이제 트랙이 생겼죠. 네. 굳이 의사 활동을 위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제 뭐 가족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한 10년 후에 제가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돌아갈 방법을 찾아서. 예. 근데 굳이 의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 퀄리티가 라이프스타일과 퀄리티가 아주 그냥 달라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그 와이프랑 자녀분들은 한국으로 지금 와 다 있나요? 거기 같이 계시잖아요. 같이 계시지 않나요? 네, 다 미국에 다 같이 있습니다. 아니 네. 오늘 여기 채팅방에 네. STU 재학생분들도 있고 한데 네. 혹시 후배분들에게 또 편하게 뭐 이렇게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편히 한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추려고 하죠. 제가 졸업한 지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가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한국인으로서 뭐 따로 미국 그 permanent residence나 뭐 citizenship 없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레지던스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힘든 점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거 갖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니면 그냥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그 obstacle이나 barrier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나씩 착착 쌓아가다 보면 이렇게 다들 되는 것 같아요. 일찍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를 하지 말아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바로 가나요? 아니면 바로 병원 가나요? 요즘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 비상 아니에요? 병원에? 또, 다행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어린애들은 잘 안 걸리고 덜 걸리고 걸려도 덜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이렇게 그냥 일반 병원에 어른 환자들이 오는 그 병동이나 병실보다는 상황이 좋죠. 그럼. 하지만 운이 좋아. 네,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나라고 아린이한테 안부 잘 전해주고요. 네. 잘 맞습니다. 지내시고 저희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네. 신디님이라면. 오늘 잘 시간에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수고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설명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자리를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과 김성도 선생님, 성덕쌤님, 네. 캘리포니아 쪽에 계시는데 모셔보죠. 모셔보죠. 잘 하고 계시면서.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오늘 질문을 이렇게 실시간으로는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 듣고 나서 이거 좀 궁금했는데 라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질문 취합해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